나눔 엔젤스의 엄철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타트업은 100회 특집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관리를 플랫폼화시킨 기업들이 나왔는데 네. 오늘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특히 에너지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또 특히나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분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용이라든가 효율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에너지 축적을 통해서 뭔가 더 큰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나오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켜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관리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테크 기업인데요. 케빈랩의 김경학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가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 이미 말레이시아에 수출 성과를 올리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네. 또 한전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캡코 에너지 스타트업, 또 기술 보증기금의 기술 벤처 육성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되셨는데요. 케빈랩 어떤 회사입니까? 케빈랩은 IoT 및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2017년도 4월에 2014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가정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제품화해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가정의 에너지 효율 상상과 관리비 절감을 목표로 개발을 했고요. 이제 아울러서 저희가 이런 플랫폼하고 별도로 IoT 저전력 무선 통신 기반의 IoT 디바이스와 RTU라고 해서 데이터 전송 장치를 개발하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기간이 여름, 겨울 이렇잖아요. 이 지능형 가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줄이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4차 산업시대 초연결, 초지능 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축 공동주택은 아직까지 70년대,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국에 약 22,000단지 중 약 70%의 단지가 아직까지 수기 관리에 좀 의존을 하고 있고, 일일이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입주민들이 수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별도의 장치라든지 시설 설비를 이용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입주민들은 실시간 에너지 관리, 모니터링 및 비용 예측, 또 한 가지 이웃집 비교, 그리고 연말에 시행 예정인 수요 반응 시장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검침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검침으로부터 부과, 고지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를 갖다가 다 수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서 입주민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대응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예지, 분석, 통계, 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했었던 일들은 보고 적고였었는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니까 보고 적고하는 주체들의 일이 확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시킬 수 있는지 가이드까지 제시할 수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 날씨가 폭염이라든지 겨울에 난방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을 때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본 후에나 이제 인지를 하는 수준이었는데, 저희 가정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확인을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별도의 월패드라든지 기축 아파트에 있는 사용자들도 휴대폰이라든지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TV 앱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또 한 가지는 예상 비용이라든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8월에 여름에 전기 기껏 아꼈는데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다가 10월 정도 다 까먹고 나면 갑자기 8월 요금이 나오니까 현실성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감했는지 좀 궁금해요. 몇 퍼센트 정도 절감이 가능할까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예지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별, 주별, 월간,
사용량이라든지 누진제 예측 구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최소 전력 같은 경우에는 10%, 난방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의 절감 효과가 과거 제가 창업하기 전에 어떤 실증 사업으로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경쟁 우위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타 유사한 서비스라든지 일례로 단지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공급하는 원격 검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RS485라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전력 사용량을 갖다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통상 데이터를 갖다 수집하는데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축 공동주택에는 사실상 막대한 초기 비용과 공사비, 그 다음에 설치, 그리고 서비스 기능에 대한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없는 상태고요. 이 부분들을 갖다가 10분 이내에 실시간으로 계측을 해서 그걸 가공 연산 처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버라든지 장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원격 시스템 대비해서 약 80% 이상의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연말에 시행하려고 하는 수요 반응 DR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수익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우리 국내 주택에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연말까지 안산, 안양, 그리고 세종시에서 약 3개 단지에 약 1,700세대가 시범 사업을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약 22,000개 단지 중에 약 70%의 어떤 기축 단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캐빈넷만의 하드웨어 경쟁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또 우리 IoT 디바이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이 저전력 무선 통신 기술은 약 900MHz 대역의 저전력 무선 주파수를 활용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단지 안에서의 어떤 통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설망, 자가망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수집도, 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수집도 가능할 뿐만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별도의 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어떤 장점이 있고, 이제 미세먼지 서비스라든지 미세먼지 센서라든지 기타 트래킹, 치안이라든지 안전, 그리고 이제 광고 플랫폼까지 같이 연동해 가지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는 저희가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입주민들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타 어떤 이제 통신망을 활용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다양하고 운영 서비스를 계속 신규적인 운영 서비스를 계속 만들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성과와 확장성 위주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 기반으로 또 다른 비즈니스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비즈니스와 수익 모델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팸스라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미 약 5개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좀 사각지대인 건 맞거든요. 전력 피크 관리부터 해가지고 각 설비별 에너지 관리, 이상 작동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까지도 토탈 에너지 공단이라든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자금 지원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B2C, B2B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수출 성과도 잇따라 들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이미 50만 불 이런 계약을 체결하셨고, 근데 이게 앞으로 이 계약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예측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2018년도 연말에 체결되어 있는 약 10만 불 계약하고 이어서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좀 된 상황이고요. 현재 필리핀에 약 30메가와트 급의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ONM 계약을 지금 MOA 단계까지 체결한 상태고, 본 계약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총 10년간 약 1,500만 불, 연간 한 150만 불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남미 과테말라를 대상으로 한 IoT 통합 플랫폼 서비스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래 과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규모도 굉장히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시장 규모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 EMS 그 시장 규모는 2021년까지 약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여기에 그 가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규모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초기 단계에서 2020년도에 약 2,50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가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이제 막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매년 한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울러서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EMS 육성 시장을 이 EMS에 대한 부분들을 더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2025년도부터 의무화, 민간 분야에도 의무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그 시장 규모는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원 대표님, 우리 케빈랩의 투자 라운드 어떤 라운드 보십니까? 네, 시리즈 A에 꽉 찬 상태로 보여지고요. 올해 이미 매출이 이제 10억 정도 기대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 쪽 매출이 이제 50만 불이니까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이제 B2B 성과와 또 해외 쪽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매출은 50억 정도 이상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우리가 이게 어떤 매출의 수치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기존의 어둠 속에 깜깜하게 이렇게 알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정말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예측력을 또는 또 분석을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어떤 혁신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한 생태계를 또 에너지의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도전적이고 또 굉장히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최종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일단은 시리즈 A 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0억 밸류에서 프리 기준으로요. 밸류에이션을 받으시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이제 내년도 성과를 5억 정도 50억 밸류에 받으셔서 또 내년도 지표를 많이 끌어내셔가지고 더 의미 있게 시리즈 B 단계에 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욱 대표님, 오늘 평가받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평가 말씀 감사드리고요. 케빈랩은 이제 모든 가정과 사업자, 이 사용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어떤 인위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생활에 녹여져 있는 에너지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계속 영위하는 게 목표이고, 국내 최고의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발돋움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울러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어떤 글로벌한 회사로 진출하고, 또 한 가지 이걸 통해 가지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부분을 비전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좀 더 정진하고 노력해서 국내의 에너지 혁신을 이루는 벤처업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